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탈출 파닉스 4강에 오셨는데요. 오늘까지 하시면 이제 S차트까지 모든 알파벳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1강부터 4강까지 복습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5강도 건너뛰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 인사말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아시는 인사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에 따른 인사가 따로 있는데 낫인사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낮 인사이긴 하지만 오전 11시부터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길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Guten Tag.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Guten Tag. 네, 제가 guten 할 때 우를 길게 읽었고요. tag 할 때 아를 길게 읽었던 거 좀 캐치하셨을까요? guten에서 우는요, 강세가 있고 뒤에 t 자음이 하나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게라는 자음 하나 왔고 강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는 일단 문장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썼다면 tag는 제가 왜 대문자로 썼을까요? 바로 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라는 거. 그래서 쓰실 때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문자로 쓰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낫 인사였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Guten Tag. 네, 잘하셨고요. 지난 시간 우리 했던 알파벳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알파벳 이름이 뭐였지?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 Q, R, S, T, U, V까지 배웠습니다. 네, 기억이 다 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셨어도 5강에서 우리가 복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얘네들입니다. 네, 한번 일단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V, X, Y, Z, E, 우, 에스텟. 오늘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드릴 거고요. 좀 특이점을 한번 보자면요. W가 아니라 V라고 하네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알파벳 중에 V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이 V가 아니라 V였기 때문에 F 발음이 나겠구나 우리가 캐치를 했었는데, 그럼 독일어에는 V 발음을 갖는 애는 누구냐?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V라고 해서 이런 발음이 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X가 아니라 X. 그리고 이 Y이 좀 발음이 특이하죠. 요게 이제 여트하고 같이 반모음 반자음의 역할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Y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이 ts는요. ts에다가 t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약간 삐진 듯한 발음, 요 발음에다가 se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 붙은 세 가지, 위에 땡땡이, 오 위에 우 뒤에 땡땡이 붙은 아이들을 우리가 변모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변화된 모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발음이 으라고 했는데 얘네들 알파벳 볼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철자입니다. S자트는 이렇게 밑에서 위에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스의 소리를 나는 알파벳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알파벳, 얘 이름은 바로 V였습니다. V 발음이 나야 되겠죠? 그럼 V 발음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영어처럼 와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V 발음이 나야 됩니다. 그럼 얘를 읽을 때 Wagen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Wagen. 여러분 어떤 차 브랜드에도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R라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들어가가지고 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agen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늑대라는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Wolf. 이번에는 자음이 2개 따라왔기 때문에 짧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V는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V 발음이 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X라는 알파벳이었습니다. X. 그래서 크스 소리를 내요. 얘가 크스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크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로폰을 읽을 때 크실로폰이라고 읽게 됩니다. 크실로폰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요게 O라는 모음에 지금 강세가 있어서 뒤에 좀 길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마녀라는 단어 재미있죠? 읽어볼게요. 헥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스의 발음이 나는데 CHS라고 이렇게 구성된 단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도 똑같은 소리, 크스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잭스키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그룹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은지원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게 독일어였습니다. 이걸 읽을 때 S 다음에 모음이 나오기 때문에 Z로 읽어야 되고요. 6개의 수정이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6이라는 숫자입니다. 독일어로 읽을 때 그래서 크스와 Z 요 발음이 합쳐져서 Zex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 까먹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실로폰은 xylophone, 그리고 마녀는 hex, 6이라는 숫자였습니다. zex.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알파벳 이름이 뭐였죠? y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upsilon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소리가 나요. 이의 소리가 날 때도 있고요. 으의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요. 보통 외래어에서는 이의 소리를 많이 냅니다.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얘를 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아가 만났으니까 이야 소리가 나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우리 독일어로 요것도 야라고 읽었었거든요. 자가 아니라 얘도 이의 소리를 내고 얘도 이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반모음 반자음이었습니다. 야, 얘는 약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속으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이 으 소리가 나는데 아까 이따 배울 umlaut의 발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으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타입이라고 하죠.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어로는 type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 소리와 으 소리를 내는데 외래어의 소리는 주로 이 소리가 나고요. 요건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들이죠. 독일어식으로 읽어보자고 하면 얘가 합이 이렇게 읽지 않고요. 호비라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파티라고 있는데 독일어에서도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영국식 영어를 좀 많이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란 단어를 뭐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처럼 컴퓨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이렇게 많이 읽는 편이고요. 얘로 party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party라고 읽어줍니다. 트 발음이 좀 강하게 들리는 그런 영국식 영어로 독일어를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손이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hand였습니다. 그러면 얘를 handy라고 읽어야 되는데 외래어에서 왔기 때문에 handy라고 읽지 않고 handy라고 읽어줍니다. 핸드폰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handy, 호비, party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upsilon이 들어간 단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소라는 단어는 yak였고요. 타입, MBTI 유형 있죠? 유형이란 뜻입니다. type. 그리고 핸드폰, handy. 취미, 호비. party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알파벳 넘어가 볼게요. 다음 알파벳은 Z였죠. Z에다가 T 넣어줘서 Z였는데요. 요 발음이 참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요게 우리말로 쓰자면 쌍지읒인 것 같기도 하고 치읓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둘 다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그 둘의 어디 중간쯤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쯔도 아니고 치도 아니고 약간 츠 이런 거 있죠. 약간 삐져야 됩니다. 츠 이런 발음이 나야 되는데요.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원을 읽을 때요. 츠 발음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오가 두 개니까 오를 길게 하셔야 되지 우를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읽을 때 얘가 쪼도 아니고 초도 아니고 초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초 하면 약간 좀 침 튀길 것 같은 발음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룩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얘도 츠 발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전에 우리 액 다음에 모음이 나오게 되면 가글을 해야 된다고 배웠었는데 해야 되죠?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브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제브라. 네, 근데 이거를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브라, 요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다만 요게 모음 다음에 자음이 하나 왔기 때문에 길게 읽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얘 이렇게 삐진 듯한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내는 조합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이거를 발음이 잘 안 되시면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트스를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S의 발음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소리 나는 대로요. Inhalts라고 읽어야 되겠죠. Inhalts. 그리고 DS를 읽을 때 드스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라고 발음을 해주는데요. 읽어볼게요. Abends라고 읽으면 되겠죠. Abends였고요. TZ가 만나도 그냥 츠 소리를 냅니다. 이게 트츠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를 카트체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에 읽어주시는데요. 츠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란 뜻인데 카츠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카츠. 그리고 영어에 션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맨 끝에 후철이 왔을 때 T-E-O-N으로 끝나게 되면 T온도 아니고 션도 아니고
나치온이라고 있습니다. 지온. 그래서 이 단어를 읽을 때 나치온이라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치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국가주의에서 온 단어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라는 단어가 바로 나치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줄여서 나치즘, 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음이 바로 요거예요. 나티가 아니죠. 나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Inhalt, 츠 발음 들어갔고요. Abend, 츠 발음 들어갔고요. Katze, 츠 들어갔고요. 나치온 해서 츠 발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채트 발음이 여러 개의 조합에서 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동물원은 소, 얼룩말은 zebr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얘네들 수상하게 생긴 애들 정체를 파악할 때가 왔는데요. 아 위에 땡땡이 붙은 애들을 우리가 한국어로는 우리말로는 변모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독일어로는 변모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umlaut가 되겠죠. umlaut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 이 알파벳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umlaut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 이름이 umlaut 또는 우리말로는 아의 변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당연히 아랑 똑같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입모양과 소리를 좀 다르게 하시면 좀 독일인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입모양은 아로 하는데 소리를 이로 내는 겁니다. 한번 3번 해볼게요. 이 이렇게 마지막의 것을 소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3번 할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제 입모양이 아인데 소리는 이로 내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죠? 이 약간 밑에 그 혀가 좀 앞으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요. 요 발음이에요. 그럼 얘를 넣어서 한번 단어를 읽어볼게요. 여자 의사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얘랑 모음 다음에 에가 왔을 때 우리 에를 어나 아에 가깝게 읽어준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에아가 되고요. 츠 들어갔고요. 틴이죠. 틴. 좀 빨리 해보자면 Ärztin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치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음이기 때문에 강세 있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가 오게 되면 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 다음에 모음이 오면 Z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Keys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발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 위에 땡땡이 붙은 애들 한번 볼게요. 오 위에 땡땡이는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휘파람 불 때 그 모양 있죠. 요런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토할 것 같이 할 때 그 동그란 입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입 모양은 오로 말아주시되 소리를 이로 바꿔볼 건데요. 3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요 소리입니다. 얘도 이름을 말해봐라 그러면 오의 umlaut 또는 오의 변모음이라고 할 거고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를 넣어서 한번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가구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읽을까요? möbel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möbel이 되고요. 숟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집어넣어서 löffel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요. 입모양을 동그랗게 말아주는 걸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제가 얘를 읽으면요. 왜? 입 딱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왜? 이게 아니라 이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땡땡입니다. 얘는 umlaut 또는 우의 변모음. 그리고 소리는 입모양과 다르게 내주시면 좋은데요. 이건 약간 뽀뽀하려고 다가갈 것 같은 이렇게 다가가는 모양이 됩니다. 약간 얼굴이 많이 구겨지고 못생겨지는데 그래도 소리를 잘 내려면 못생겨져야 됩니다. 우의 입모양을 하고요. 소리는 이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요. 약간 누굴 조롱하는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연습이라는 단어 읽어볼게요. übung 가 들어갔죠? übung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트 메뉴라는 뜻이 있고요. 강세가 좀 뒤에 있어서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읽냐면 메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메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 입모양 약간 뽀뽀하려고 다가가는 듯한 모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알파벳이 나왔어요. 얘의 이름은 뭐였나요? 얘는 바로 SZ였죠. S와 Z를 합쳐서 쓴 것이 이렇게 모양이 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우리 베타 쓰는 것처럼. 근데 쓰는 모양이 베타와 같다고 그래서 마치 알파벳 베의 대문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비읍 발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스의 소리가 나요. 얘 이름은 에스텟, 소리는 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요 단어를 읽어볼 거예요. 재미라는 단어입니다. SP로 시작하면 스프가 아니라 슈프였고요. 그러면 얘를 읽을 때 슈파스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음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세가 있고요. 얘가 밖에 모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음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럼 당연히 길게 읽어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슈파스. 슈파스 이렇게 읽게 되고요.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음 뒤에 자음 하나 왔다고 보면 길게 읽어야 되겠죠. Fuß. Fuß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SZ 앞에 있는 모음은 길게 읽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소리는 쓰지만 철자로는 알파벳으로는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SS 이렇게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단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SZ와 SS를 다르게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앞에 있는 모음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 다음에 SZ가 오면 길고 SS가 오면 짧고 슐러스 이렇게 짧게 읽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라는 단어입니다. 슈파스 그리고 발은 Fuß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음 우리 땡땡이들, 변모음들, umlaut들 배웠는데요. 얘네들 발음은 에, 으였죠. 네. 그 다음에 이 자음 이름이 W가 아니었죠? V였습니다. 그래서 V 발음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한번 읽어보자면 다시 X, Z, SZ였죠? 그리고 Z와 같은 발음을 내는 그런 조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TS도 츠, DS도 츠, TZ도 츠, 마지막 얘는 지온이었습니다. 한 번 더 단어를 읽어볼게요. Inhalt, Abends, Katze, Nation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읽어본 단어 복습을 쫙 한번 해볼게요. 따라 해보세요. Wagen, Wolf, Xylophon, Hexe, Jagd, Typ, Zoo, Zebra, Ärztin, Käse, Möbel, Löffel, Übung, Menü, Spaß, Fuß. 네, 전부 다 잘 따라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알파벳은 V였죠. 당연히 V 발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와일드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D가 맨 뒤로 왔으니까 우리 T로 바꿔줘야 되겠죠? Wild라고 읽고요. 자,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Wasser. 물도 배워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물 달라고 할 때 Wass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크스 발음 나는 X가 들어간 단어인데요. 이 X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앞에 모음은요. 짧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얘가 발음 두 개, 그러니까 알파벳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면 길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짧게 읽어야 되니까 얘를 읽을 때 탁시 길게 읽는 게 아니라 탁시라고 짧게 읽으셔야 됩니다. 얘도 text 짧게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거의 뭐 알고 있는 발음이고 비슷하죠? 탁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읍실론이라는 알파벳이 있었죠. 이거는 그냥 영어처럼 요가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그냥 영어로 symbol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독일어 발음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S 다음에 지금 모음이 따라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Z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고요. 요때 얘 소리는 우 음라우트 소리, 으 소리가 나서 symbol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 영어대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가, symbol이라고 읽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거는 Z가 들어간 단어들이에요. Z는 츠 발음이 났었어요. 쯔도 아니고 츠도 아니고 츠 이 발음이었어요. 방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읽을까요? 맨 뒤에 에가 오면은 어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마가 되겠고요. 얘는 존가 되겠죠. 존 아니에요. 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땡땡이들 들어간 단어. 얘는 두 개가 왔으니까 짧을 거고요. 얘는 하나가 왔으니까 길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남자들이란 뜻입니다. 남자의 복수명사예요.
매너. 네, 남자들은 매너가 좋아야 되니까 남자들은 독일어로 매너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덴마크라는 나라를 독일어로는 데르마크라고 읽습니다. 데르마크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입니다. 얘는 요거 하나 왔으니까 길게 읽어보고요. 얘는 두 개 왔으니까 짧게 읽어볼게요. 이런 발음이었어요. 휘파람 나와도 됩니다. hören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얘는 Körper, 몸이란 신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hören, Körper. 근데 이거를 많이들 어떻게 읽으시냐면 hören 이렇게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알 발음이 거의 안 들립니다. hören 이 정도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남쪽이라는 뜻인데요. umlaut가 들어갔어요. 이런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S 다음에 모음 나왔으니까 z로 바뀌는 거예요. Süden. 얘는 두 개 나왔으니까 짧게 해볼까요? 각을 준비되셨나요? Rücken. Rücken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Süden, Rücken, 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 SZ였죠. SZ는 그 앞에 모음을 길게 좀 읽어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ST로 시작했을 때 슈트의 발음이 돼야 되겠죠.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가지고 어떤 도로명을 얘기할 때 Straße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Straße. 얘는 맥주잔인데요. 500 그 정도가 아닙니다. 1리터짜리 맥주잔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Maß, Maß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traße, Maß. 네, 나중에 독일 가셔서 1리터 맥주잔에 한번 맥주 시켜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의 표현 복습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낫 인사를 배웠습니다. 제일 유명한 인사였어요. 독일어로.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인사말 또는 뭐 좋은 날이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안녕하세요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말이었죠? 바로 Guten Tag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하면서 우리 헤어질 건데요. 5강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1강부터 4강까지의 복습 강의 꼭 5강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Tschüss!